안녕하세요. 오늘은 46번째 날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면 분할과 홈 화면 챕터 중에서요. 화면 분할에 대해서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프래그먼트를 쓰게 되면 오히려 코드 양이 더 많아진다고 했죠. 근데 프래그먼트를 쓰는 장점은 하나의 액티비티가 화면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의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각각의 영역의 뷰가 아니라 액티비티처럼 상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래그먼트를 만들어 놓고 얘가 뷰의 속성도 가지고 액티비티 속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상태가 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액티비티가 그 안에 또다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같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홈 화면 부분에서요. 앱 위젯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홈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홈 화면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위젯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은 또 약간 다르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위젯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으면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다시 위젯을 선택할 수가 있죠. 뭐 직접 한번 보죠. 자, 그 에뮬레이터를 띄워보고 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쪽 하단 중간 부분에 애플리케이션 선택할 수 있는 요 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안에 여러분의 앱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위젯이라고 여기 바로 보여요. 그렇죠? 바탕화면을, 여러분이 홈 화면을 굳이 이렇게 꾹 누르지 않아도 여기서 위젯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젯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젯의 크기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뭐 가장 많이 쓰는 위젯 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파워 컨트롤, 무선 랜 같은 걸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위젯 형태로 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설정 같은 거, 환경 설정 같은 거를 바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위젯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는 이런 형태로 쓴다. 뭐 한번 실행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버전에서 위젯이고요. 실제 뭐 위젯을 구성하는 거는 근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건 아니면 그 이전 버전이건 다 동일합니다. 자, 이 위젯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같이 보면 되겠죠. 자, 위젯이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위젯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홈 화면에 예를 들면 날씨 정보, 시계 같은 거 그냥 보여요. 날씨 정보나 시계. 그러면 이 홈 화면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뭔가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안드로이드는 이 홈 화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구동을 시킵니다. 안드로이드 OS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때 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앱은 하나의 버추얼 머신 뭐예요? 달빅 VM이 있고 그 달빅 VM은 별도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홈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는 얘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동작을 해요.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와 또 다른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얘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날씨 위젯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쪽 홈 화면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안에다가 여러분이 별개의 앱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별개의 앱은 별개의 프로세스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다른 프로세스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프로세스가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 홈 화면 안에 뭔가 다른 앱을 직접 집어넣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쭉 고민을 해보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자, 이게 만약에 하나의 앱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앱이라고 보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앱에서 만든 결과물 내지는 다른 앱을 여기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앱을 메모리에서 그냥 실행시키고 그 메모리에서 그 앱의 결과물 화면만 여기다 딱 보여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얘가 하나의 별도의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을 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홈 화면 자체가 단순히 그냥 배경의 역할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얘가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하니까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다른 앱은 어쨌든 어딘가에서 실행을 하게 하지만 걔가 실행되는 것 자체는 이 안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져와서 여기다 보여주기만 한다더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가 다른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 화면이 결국에는 동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소위 위젯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동작시키고 있는 앱의 결과물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다른 데서 동작하게 하는 거를 따로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결과물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물을 항상 보여주려고 그러면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결과물을 여기 있는 위젯이 보이는 영역에 결과물 화면을 보여줄 때는 주기적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주기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걸 계속 보여주면은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 앱이 어딘가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주기적으로, 만약에 1분이면 1분, 10분이면 10분마다 이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앱보다 기능 제약이 많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제약이 뭐냐면 여기 이 앱 위젯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뷰가 몇 개 없어요. 예,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이 위젯으로 만약에 버튼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버튼은 좀 간단하죠, 그죠? 왜 간단해요? 만약에 이 버튼을 사용자가 눌러요. 근데 이거는 진짜 버튼이 아니라 했죠, 그죠? 가짜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껍데기에다가 딱 내가 손가락을 딱 눌렀을 때 그러면 실제로 동작하는 건 다른 프로세스라고 했죠, 그죠? 다른 프로세스에서 버튼이 동작해요. 그러면 얘가 눌렀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픽 쪽이나 UI 구성할 때 어떤 거 했었어요? 버튼 누르면 눌린 상태의 이미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튼이 눌린 상태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화면에다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이 실제 앱이 동작하고 나서 그 결과 화면만 가져와서 다시 이 앱 위젯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화면 영역에다가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은 그나마 쉬운데 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크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리스트 뷰 같은 선택 위젯은 항목이 여러 개니까 스크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대고서 올리게 되면 그러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얘는 껍데기만 있는 거고 동작은 다른 데서 하니까 그거를 일일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 퍼포먼스가 안 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것만 쓸 수 있어요 라고 제약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클럭, 버튼, 크로노미터, 이미지 버튼, 이미지 뷰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뷰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뷰 그룹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데 안에다가 뷰를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이 안에 뷰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 뷰를 집어넣었다 동작을 안 합니다. 스크롤 같은 게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동작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홈 화면이 별개의 앱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그 별개로 구성되어 있는 홈 화면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구현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메모리에서 뭐 어떤 기능이 동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화면만 보여주는 그런 껍데기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제약이 있을 뿐더러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보여지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걸 앱 위젯 호스트라고 하고 여기에 어떤 실제 메모리에서 동작을 하게 하는 그리고 또 기능을 제공하는 거를 앱 위젯 제공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앱 위젯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화면을 갱신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앱 위젯을 구성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앱 위젯 프로바이더, 그다음에 프로바이더 인포, 초기 뷰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아까 제가 얘기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예, 직접 여러분이 앱을 딱 만들어서 실행할 때 그게 그 안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단어와 클래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뭐 복잡한 하는 거보다는요. 실제 앱을 하나 구성한 거를 같이 보는 게, 코드를 직접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샘플 볼 수 있는 그 앱은 어떤 앱이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하나의 영역으로 이렇게 위젯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텍스트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그럼 텍스트 뷰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영역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위젯이에요. 근데 이 위젯 자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위치로 좌표값이 확인돼요. 그러면 이 텍스트 뷰를 딱 터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지도가 딱 떠서 내 위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죠? 자, 우리가 LBS 쪽을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그리고 LBS 쪽을 했으니까, LBS 쪽에서 어떤 거 했어요? 내 위치 확인하는 거, 코드 몇 줄이면 GPS에서 내 위치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가지고서 내가 지도를 띄워줘요. 그냥 인텐트 가지고 띄워줘도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위젯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해서 버튼이라든가 텍스트 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하고 텍스트 뷰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얘가 GPS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는 내부 코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가장 단순한 위젯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젯을 만든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코드는 우리가 직접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임포트 해서 여러분이 프로젝트 파일 중에서 자, 북 13으로 돼서 13장에 있는 프로젝트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sample my location widge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거겠죠?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properties 가보시면 안드로이드 2.2 이건 뭐 상관없겠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 쪽에서 자바 버전이 안 맞아서 호환성을 맞춰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화면, 자, 이 화면을 지금 만드는 건데, 자, 이런 위젯을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화면을 구성해야 될 테니까요. 자, 화면 구성하는 게 어디 있을까? 레이아웃 밑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레이아웃 밑에 화면 구성이 있나라고 가서 봤어요. 자, 인트로가 뭐지? 하고 일단 먼저 가보자. 가서 봤더니 내 위치 확인 위젯이라고 하는 텍스트 뷰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건가? 한번 가서 볼까요? 내 위치 정보 수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내 위치 확인 위젯이라고 처음에 떴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하,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my location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my location. 여기 보니까 내 위치 정보 수신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이게 처음에 위젯이 화면에 보였을 때 설정되는 그 화면의 레이아웃인 것 같아요. 그죠? 아하,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매니페스트 쪽을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페스트 쪽에 가서 보니까 메인 액티비티가 인트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네요. 인트로 액티비티. 아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리시버로 되어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인데 my location provider라고 되어 있고 앱 위젯 업데이트라고 하는 액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가 하나 또 추가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게 프로바이더 밑에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이너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GPS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서비스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건 아마도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서비스로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몰랐던 거 내지는 못 봤던 거 이 부분이죠. 그죠? 자, 리시버라고 해서 위젯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된다. 여기는 액션 정보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생소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프로바이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아마도 우리가 아까 위젯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화면상에, 자, 홈 화면이라고 하는 게 별개의 앱처럼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 일정 영역을 할당받았고, 그거를 앱 위젯 호스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실제 앱은 다른 데서, 우리가 만든 앱은 다른 데서 구동되는 형태인데, 그 다른 데서 구동되는 실제 동작되는 형태는 프로바이더가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실제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리소스라고 해서 XML 밑에 My Location Info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RES 밑에 XML 밑에 My Location Info라고 하는 게 있네요. 거기 가서 볼까요? 자, 그러면 그 파일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태그 이름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예요. 이게 실제 앱이 동작하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가서 봤더니 여기에 가로 크기하고 세로 크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 다른 홈 화면이라고 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다른 앱 쪽으로 내가 결과 화면만 보내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 주기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주기를 이런 식으로 밀리세컨드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니셜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요만한 크기로 해서 처음에 보여질 레이아웃 정보를 여기다가 정해놨어요 라고 해놓은 거네요. 아하, 결국에는 이제 찾았네요. 그쵸? 아까 우리가 봤던 처음에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앱 위젯이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일정한 영역을 할당받아서 여기 시계가 보여지건 아니면 날씨가 보여지건 할 텐데 이 레이아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봤더니 그 출발점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매니페스트에 보면 여기 있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 같은 요 리시버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리시버라고 하는 거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정의된 리소스 파일이 결국에는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안에 My Location Info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앱 위젯의 크기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여질 레이아웃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지정을 해주네요. 그래서 레이아웃 정보가 My Locat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이런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뜨는 이 화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My Location Info라고 하는 데서 그 레이아웃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Manifest 쪽을 보니까 자, Intro Activity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니까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아하, 그러면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서비스 자체도 My Location Provider 안에 있으니까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바 코드로 가서 이제 My Location Provider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걸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앱 위젯 프로바이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레이아웃 자체를 봤고요. 그 레이아웃을 통해서 실제 뭔가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걔가 앱 위젯 프로바이더를 상속한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 여기까지는 그냥 짐작해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메소드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메소드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코드는 서비스의 코드예요. 그렇죠? GPS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를 상속한 요 코드고 우리가 매니페스트에 서비스 태그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니까 얘는 onCreate가 호출될 때 메모리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로케이션 매니저를 참조하네요. 그죠? GPS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onStart가 호출됐을 때 이 서비스가 실행됐을 때 스타트 리스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 리스닝이라고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내 위치를 아마도 확인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니저에다가 request location updates라고 해서 그죠? 내 위치를
확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스너가 설정이 될 거고 이 리스너 객체가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죠?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리스너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리스너가 뭔지 가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리스너,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여기 있고, 자,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위치 정보를 받았을 때는 on location changed가 호출되겠죠. 자, LBS 부분에서 다 해봤던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LBS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위치, GPS에서 위치 정보를 받으면 updates coordinat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updates coordinat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가보면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터치하면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위치는 얼마?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부분이 됩니다. 텍스트 뷰가 위젯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위젯의 텍스트 뷰를 내가 바꿔준 거죠. 그렇죠? 근데 바꿔주는 방법을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보니까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걸 바꿔줄 때 그냥 텍스트 뷰가 있으면 그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를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거는 프로바이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 앱 위젯이라고 해서 이 앱 위젯이 홈 화면 안에서 동작하는 걸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이더에서 동작하고 프로바이더의 결과만 이쪽으로 보내준다 그랬죠. 그죠? 결국에 이 프로바이더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드가 프로바이더니까 여기서 저쪽으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리모트 뷰즈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위젯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일 로케이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일 로케이션으로 정의된 그 뷰를 이 프로바이더에서 리모트로, 그죠? 리모트.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홈 화면 쪽을 리모트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리모트로. 그러니까 로컬, 내 프로세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 OS 쪽에서 이거를 프로세스 간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거기에 텍스트뷰를 뿌려주는 방식이 됩니다. 어쨌든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프로세스가 아니니까 로컬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듯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참조해서. 그래서 리모트 뷰스로 해서 set text 대신에 set text view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바꿔주는 거는 리모트 뷰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걸 사용하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텍스트를 바꿔준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위젯 안에서 어떤 뭔가가 동작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텍스트가 있으면 셋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는 껍데기예요. 실제 동작을 하는 그 기능들은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프로바이더가 동작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리모트 뷰라고 해서 이 껍데기만 있는 여기 텍스트 뷰에다가 뿌려주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이 여기 보면 앱 위젯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매니저에 업데이트 앱 위젯이라고 해서 아까 리모트 뷰를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텍스트 뷰가 보이게 되는 그 텍스트가 보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부분이죠. 자, 이게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on updat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on update라고 하는 거는 이 앱 위젯 프로바이더가 이 앱 위젯이 처음에 추가가 됐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이 on update가 호출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on update가 처음에 호출이 되면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start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위치 확인이 되면 그러면 내 위치를 화면에 뿌려주겠죠. 그죠? 네, 그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위젯을 추가해서 실행하면 on 업데이트가 어쨌든 처음은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하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코드가 쭉 실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서비스가 실행이 돼서 나중에 보여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보니까 여기서 보면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게 있고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뷰에 대해서
onClick pending intent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터치를 딱 했을 때, 그 클릭을 했을 때죠. 그죠? 클릭을 했을 때 텍스트 뷰나 이런 거를 클릭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텍스트 뷰를 딱 눌렀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URI를 지오땡땡으로 하게 되면 얘가 지도 앱을 띄우게 되죠. 그래서 지도 앱을 띄우는 인텐트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거를 펜딩 인텐트에 넣은 다음에 리모트 뷰를 이용해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세요라고 설정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자, 요 텍스트가 딱 나오면 텍스트를 눌렀을 때 이렇게 지도 앱이 뜨면서 내 위치가 지도로 표시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결국에는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앱 위젯 프로바이더를 상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 위젯의 기능들을 전부 얘가 구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인트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인트로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 기능도 없이 있는 거고요. 자, 인트로라고 하는 게 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처음에 뭐 설정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인트로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자, 설정 부분이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이 My Location Provider라고 하는 데서 제공해 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능을 따라가 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텍스트 뷰가 아니라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그죠? 뭐 예쁘게 디자인한 버튼을 추가를 해서 버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거나 버튼 눌렀을 때 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른 액티비티를 띄워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간단한 형태 중에 하나죠. 그런 것도. 그러면 버튼을 추가를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 같은 게 뜨게 그렇게 구성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만들고 싶으시면 자, 매니페스트 쪽에 이렇게 추가하는 거는 동일한 방식을 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My Location Info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게 되겠죠. 필요하면 크기 같은 건 바꿔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초기 XML 레이아웃은 My Location이니까 My Location.xml에 텍스트 뷰 대신에 버튼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버튼 같은 거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ID 값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텐데 그 ID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게 하는 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 자, 리모트 뷰를 이용해서 set on click pending intent라고 해서 pending intent 안에 intent를 집어넣으면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HTTP URL에 해당하는 그 사이트가 웹 브라우저에서 띄워지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든 액티비티가 띄워지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버튼을 눌러서 어떤 액티비티를 띄우는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이 버튼의 어떤 상태값 같은 걸 쭉 변경되게 해주거나 이미지 같은 걸 바꿔주게 하거나 그런 경우, 그죠? 어떤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거는 스타트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정의한 그 기능들을 동작을 시키고요. 동작의 결과물을 텍스트나 버튼이나 뭐 이런데 텍스트 뷰나 버튼이나 이런 데다가 또는 이미지 뷰나 이런 데다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나 텍스트 뷰 또는 이미지 뷰보다 좀 더 복잡한 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직접 드로잉해서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뷰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뷰는 그 위에 어떤 그림이든 다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예쁜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미지 뷰나 이런 것들을 상속해서 필요하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직접 그려주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예쁘게 구성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앱 위젯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뭐 코드를 순서대로 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한 것처럼 매니페스트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기존에 앱을 만들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부터 출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찾아지잖아요. 그죠? 아, 초기에 이런 화면에서 초기 레이아웃은 어떤 파일에서 정의를 해놨구나. 그 다음에 얘가 내부적으로
혼자서 뭐 위치를 찾고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로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눌렀을 때 별개의 화면이나 액티비티를 띄울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처럼 리모트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클릭했을 때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보면서 독립적인 앱을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앱 위젯이라고 해서 홈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껍데기를 만드는 방법. 그렇죠? 껍데기로 그냥 표시만 해주고 실제로는 다른 데서 어떤 동작을 진행시키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앱 위젯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복잡한 기능을 만드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복잡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앱의 기능, 앱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앱의 일부 기능, 이런 정도는 그냥 바탕화면에서, 홈 화면에서 간단하게 표시해주고 이걸 눌렀을 때 동작하게, 아주 간단한 기능을 동작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앱 위젯을 사용한다. 굉장히 복잡한 기능은 앱 위젯의 버튼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눌렀을 때 여러분의 앱이 액티비티를 뜨게 한 다음에 거기서 복잡한 기능을 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앱 위젯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면 분할과 홈 화면 챕터에서 라이브 배경 화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